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관세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계속해서 호재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악재도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시장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하면서 마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시장의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 줄 평으로 G2 무역 분쟁에 울고 웃고라고 지어봤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과 국내 시장이 커플링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꾸준하게 움직였죠. 그러다 딥시크라는 뉴스가 화요일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끝나고 금요일날 다시 개장하고 지금 이제 월화수목 사흘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그럼 가운데 좀 딥시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처럼 무역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식견만으로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둘러싼 이 나온 언론들에 대한 판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 보시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구나 어떤 정책의 발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 제 사견을 판단을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기자분들께서 써주시는 안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이 국내 시장과 뉴욕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뉴스는 역시 관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랫단에 있는 세부적인 뉴스로는 고용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것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이 무역 관세 전쟁에 따라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의 반응, 그 다음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거의 반응,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 있는 약간 좀 저명한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발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죠. 2018년에 취임을 했었고 지금 다시 취임을 한 건데, 그가 아무리 중국을 세게 이 관세를 관련해서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임기 뒤로는 그 뒤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얼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니까 그렇게 정부 정책을 세게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동의하신 분도 계시지만 격렬하게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제가 정치에 대한 고위 광직자도 아니고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를 20년, 30년 동안 지켜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속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상상도 못할 강세로 세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공격을 했더니 이 캐나다랑 멕시코가 살살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약간 국경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캐나다랑 멕시코가 이 미국과 맞닿아 있는 경계에다가 병력을 1만 명 넘게 배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죠. 내가 캐나다랑 멕시코를 이 관세란 이유로 세게 이렇게 때렸더니 캐나다랑 멕시코가 정말 긴장을 해가지고 방비를 하는구나.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에다 부과했던 관세를 30일간 유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투자자분들을 오르락내리락 그냥 쥐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단에 이제 매크로로 가면은 경제 지표랑 실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그 금요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장한 사이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오늘 알파벳이랑 포드 이야기 해주셨죠. 알파벳이랑 포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안에 MS도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그다음에 메타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올해 AI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MS가 약간 좀 다소 좀 보수 실적을 보여줬죠. 다소 보수적인 실적에다가 플러스 안타까운 좀 실적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MS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아웃풋을 10분의 1도 못 뽑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더더욱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 15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알파벳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여줬다. MS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AI 전반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이런 클라우드 실적이 다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MS들이 지치지 않고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대기업 전반 기업들의 CEO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항 이면에 우리 투자분께서 짚고 가셔야 되는 리스크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적정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흑자 전환 성공한 다음에 4분기에 3분기 대비해서 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날 갭상승했죠. 화요일날 갭상승한 다음에 수요일날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지표를 봤을 때 퍼가 7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해봐야 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약간 그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마냥 보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중국산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어요. 석탄이 15%의 관세를 즉각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수요일은 딱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히토류 관련 섹터는 너무 매매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특징 섹터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신증권의 모 연구원 분께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통산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중국에서 보복 관세로 발표한 이 석유나 석탄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들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역량에 크게 차질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덕분에 정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박터지게 싸고 있는데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고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관심을 두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막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조 단위가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은 괜찮지만 언제나 늘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막 조 단위, 8천억, 9천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매수세를 넣을 때는 뭐 800억, 1200억 이런 식으로 매수는 천천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이나 뭐 전력 설비나 그다음에 H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우상 기조를 보여줘서 너무 긍정적이지만 일단은 일간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는 성장주 쪽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갈 텐데요.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통신장비 쪽이 탄력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제가 그때 5G 통신 장비 관련했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솔리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위치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도 양자 컴퓨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했을 때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투자 인사이트 솔리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5거래일이 넘었죠. 그 상황에서 솔리드가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이제 120에서 이제 5일선과 10일선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수급통을 봤을 때 기관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솔리드는 이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양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홀딩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게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강했고 최근 로봇과 함께 AI는 증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인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서두에서 대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딥시크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고, 이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자국끼리 똘똘 뭉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동맹 국가들한테 손을 내밀면서 협업을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어떤 AI, 어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형 IT 기업들의 희망을 좀 줬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딥시크가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분들이나 해외 투자분들께서 조금 긴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좀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딥시크가 그나마 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챗GPT나 오픈 AI 대비해서 큰 금액의 투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버금가는 성능을 내보이면서 혹시라도 이런 개인 투자분들의 개인 정보 이런 것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국내에 와가지고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마치 그 옆에서 바라본 것처럼 생생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국내에서 방한을 해가지고 AI 동맹을 카카오랑 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삼성전자와 스타게이트 AI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픈 AI,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식으로 스타게이트를 둘러싼 협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계가 좀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봤는데 3분기와 더불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AI 구독 서비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팔란티어가 발표한 주당 순이익과 그 다음에 주가가 103달러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103달러인데 주당 순이익이 0.14니까 이 둘을 나눠보니까 퍼가 70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퍼가 700이 넘는다라는 것이 이 AI 소프트웨어가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투자분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면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AI 소프트웨어를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역대급 AI 프로젝트라고 평가되고 있는 스타게이트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돈이 720조 원가량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720조 원가량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본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유보금에서 털었을 때도 저는 720조 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펀드 구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도 드렸고 보수적인 이야기는 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전방 기업에 대한 연관성을 고려하되 변동성을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주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삼성 SDS라든가 엠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이스트소프트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이 두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전방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모습들이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MS와의 협업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든든한 우군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챗 GPT라고 볼 수 있는 챗봇 플러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AI 통역 서비스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두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장 유심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로 두 가지 종목 준비가 됐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핫한 뉴스입니다. 로봇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죠.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로봇을 빼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로봇 섹터는 정말로 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매매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SPG라든가 이런 대작별 종목들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2가 선행포를 계산을 해보니까 6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이런 종목들도 뭐 12가 선행포가 200이나 400 정도까지 갔었지 600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10일의 선행포가 500, 600이 넘어간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많이들 까먹으셨겠지만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정말 바닥 대비해서 100%, 200% 올라갔지만 작년 상반기 고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고점까지도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일간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실적이 반영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뉴스를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주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본업을 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본업을 못하는데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을 때는 약간 뭐 작전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이 기업은 정말 궁여지책으로 자신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신사업을 실패했을 때는 결국 이 주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이지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산업하던 기업이 뭐 2차 전지를 한다든가 뭐 어떤 제조업이 갑자기 제약바이오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불현듯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정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의심했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 로봇 사업을 진행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봤는데 이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로봇 사업 관련 시너지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전 솔직히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이 삼성전자 어떤 궁예지책으로 이 로봇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었는데 로봇 관련 종목 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매 관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속 증여 관련했을 때 2심까지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영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에서 이 로봇 청소기가 치고 나오는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 중국산 로봇이 치고 나오면서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로봇 관련 종목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봇주들의 강세에 한 50%는 뭐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 이런 쪽에서 왔을 거고 나머지 40% 삼성전자 그다음 10%는 중국에서 줬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참 일간 변동성이 크고 참 접근하기가 무서워 보이지만 후속주에 한해서 접근했을 때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장급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은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주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인타스랑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확실하게 대장급 위치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한 3등주 위치에 있습니다. 인타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미 어떤 디바스용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가전제품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LG 이제 미국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에 들어가는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LG가 베어로보틱스의 보유 지분 51%가 넘어가면서 이 삼성전자랑 LG전자의 낙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우스 같은 경우도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H밴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기업이지만 산업용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반송 로봇에 대한 대량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장비사를 통해서 해외 고객사로 최종 납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랑 제우스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랑 동일합니다.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핫한 섹터에서 안정성을 겸비한 그런 종목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짧게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관심주는 오스코텍입니다. 앞에서 미국 증시 말씀을 드리면서 국채 이야기랑 노본더디스크, 일라릴리 이야기를 한 단어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정말 투자하기가 적기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을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물가는 잡히고 있고 고용지표는 약간 좀 침체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3%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제3자 유증 뉴스가 나왔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유증이 진행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이 또 실적을 이끌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렉나자랑 병행치료요법으로 쓰이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가 이 피하 주사 제약의 병행요법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렉나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렉나자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는 그 원 기술을 개발한 오스코텍에 대한 기술료, 마일스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오스코텍이 올해 보여줄 이벤트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매출 증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렉나자와 병용 투여하고 있는 아미반타맙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 신약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두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노스코 자회사입니다. 이 렉나자를 실질적으로 개발한 기업이 제노스코예요. 근데 이 제노스코가 아마 올해 좀 IPO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스코텍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미국 아마케를 대비해서 알츠하이머 신약 기술에 대한 수출 가능성 등 이렇게 네 가지가 넘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21선과 61선을 돌파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3거래일째 순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진행하신 다음에 시초가로 공략을 했을 때는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쪽에서도 뜨겁죠. 인탑스와 제우스라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오스코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새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